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성 비뇨기과 원장 이주성입니다.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 더 지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소수인권 차별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또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그 3법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니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내게 돼 있는데, 저처럼 이제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없지만, 저같이 나이가 들고 만약에 직장이 없고 또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 그 세금 내기라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서 또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살기가 힘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럼 그런 비싼 곳에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나가서 살아라, 집 팔고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건 간접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죠, 법으로.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소수인권 그 차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현장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이제 반대하는 것인데요.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 그 소수인권을 인정하자는 것이 전제가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이 없다, 그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차별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 그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몇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대자면요, 만약에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라면 지금의 그 동성애자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인 것이라면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란성 쌍생아를 보게 되면은 한 10% 정도 됩니다. 남자 여자 합해서 조금 차이 나지만은 보통 10% 정도가 이제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럼 90%는 아니고, 또 그 10%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제 일란성 쌍생아가 높은데, 수치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1% 이하고 외국의 경우에 한 3%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일반인 경우보다는 이제 일란성 쌍생아가 높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성장 그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습득한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이제 10%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홍석천 씨도 그 커밍아웃 할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이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동성애가 됐다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무슨 택시 운전을 하다가 손님이 준 드링크를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보니까 성폭행을, 항문 섹스를 당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불결하고 더럽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서 혹시 병이 있는지 이제 검사하러 왔는데, 그 이후에 동성애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그런 케이스가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자들에게 없는 전립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항문 섹스를 하게 되면 이제 전립선을 자극하게 되면
그것이 쾌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하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거기서 도파민이 나와서 그 도파민이 우리를 굉장히 그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이 성폭행을 당했거나 또는 이런 이제 비뇨기과에서 이제 전립선 마사지라는 게 있는데요. 또 요즘은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직장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그런 쾌감을 느껴서 쓸데없이 그런 초음파를 또 여러 번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는 전립선 마사지를 또 마사지에 중독됐고 이병원 저병원 다니면서 이제 전립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마사지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오시면 그거는 안 해도 되고 전립선이 아니다, 치료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해방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그분들은 5년 10년 동안 계속 병원 쇼핑 다니면서 이제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의 낙오자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동성애자로 갈 확률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는 습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런 논문들이 이제 선천적이다라고 논문을 쓴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런 논문을 쓴 사람들이 동성애자고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보면은 그 모집단들이 동성애가 선천적이 되는 그런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모집단을 무슨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에이즈 환자들이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비율이 한 95대 1입니다. 여자가 한 명이면 남자는 95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에이즈 검사하는 그 율은 여자들은 검사를 임신할 때도 무조건 다 하고 남자들의 경우 에이즈 검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대 1로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에이즈는 대부분이 동성애자에 의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 병원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우간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한 60%가 에이즈 환자였었는데 그 에이즈 환자들하고 그러니까 이성 간의 성관계를 수도 없이 몇백 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는.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서 에이즈 검사했는데 에이즈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성 간의 성관계를 해서 에이즈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이 이제 동성애자들, 학문 섹스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생깁니다. 상처가 나고 그래서 생기고 그 에이즈 환자,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8조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 국가 예산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이게 차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그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소수자들의 인권이 일반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선에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에이즈 환자로 질병이 생겨서 드는 비용도 마찬가지지만은 평생 요양병원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되는 모든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이제 차별법이 통과되면은 또 에이즈 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7년 이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7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가.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일종의 성중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통 몇십 명에서 몇백 명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사람들하고 성관계를 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애들, 뭐 중학교 애들. 그래서 보통 그 소아기후증, 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중독자들은 토러런스, 이 내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과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동물하고 성관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개나 고양이나, 그 개나 고양이도 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그 강아지가 치와와입니다. 치와와. 작은 그런 동물하고 개하고 성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건 선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독이기 때문에 점점점 진행되고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심하게 이제 국가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법으로까지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지금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간다 같은 경우는 60% 국민의 60%가 그 에이즈 환자였을 때는 그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동성애자들에게 3개월 막 이렇게 교도소에 보내고 범죄시 했습니다. 지금 우간다의 에이즈, 동성애율이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이제 정말 차별하는 건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법으로까지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기지사인가요? 이재명 씨는 그때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에 자기 공무원이나 은행 직원들의 30%를 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뭐 채용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부동산 3법이라든가 에이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한 60만 명 되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이. 그런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속마음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순결과 청결과 백의 민족과,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경제적 뿐만 아니라 이 도덕과 이런 우리의 그 정신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더러움과 어둠과 이런 세력들이 자꾸만 나라에 이렇게 스며들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이 상실되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 경우는 부동산 3법은 통과됐지만은 차별법에 대해서는 절대 이건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 부동산 3법도 아마 다시 개편이 돼야 될 거라 믿습니다. 자꾸만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냥 잘못된 그런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저번에 만든 그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긴급히 해결돼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출산이 지금 문제인데, 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말 세 자녀 이상 된 사람은 대학교 입학을 무조건 허가를 해주고 자기가 선택권을 주고, 물론 대학교 입학 졸업을 못하고 하는 건 자기 능력이 딸린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의 그 등록금 같은 것도 다 국가에서 대주면 출산이 장려됩니다. 낳지만 해도 납니다, 자녀들을. 그 힘드니까 지금 안 낳는데, 그런 걸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입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렇게 표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어둠의 세력들은 어둠을 찾아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내성이 있어서 점점점 더 더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빛을 찾아서 사는 이 땅에 정말 소수자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말로 일어나서 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울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또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도 30, 40대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시민운동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의평화사재단하고 민변하고 교수협의회, 또 인도주의 실천의사회, 전교조, 이런 사람들과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을 지금 은퇴한 전교조 선생님들 또는 정의평의 옛날에 그 나이 드신 신부님들이나 또 교수들 만나보면요, 지금의 전교조, 지금의 이런 민변, 지금의 또 이 정평이 사재단 많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순수했는데 왜 얘네들이 권력에 취해 있는지, 슈대에 취해 있는지, 어둠에 취해 있는지, 더러움에 취해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볍고 교만한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정경 유착되고 군사 독재가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게 끝나고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제자리로 다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서 물러나고 이제 가족,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아버지 학교나 부부 학교나 그 일에 매진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과거에 우리 보수들이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기대를 했는데 정말 한심할 정도로 더합니다. 아마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법적으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점점점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이 정치 세력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